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상당히 더워졌죠. 제가 서울역에서 내려서 이렇게 걸어오는데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더운 날씨에. 뭐 빌딩도 짓는데 일하시는 분이 계시고, 뭐 가까이 우리 회사 앞에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그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저는 우리 이 몸은 항상 어떤 외부의 침략도 있을 수 있고 내부에서도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죠? 흔히 이제 우리가 이제 암세포, 이 암세포는 늘 우리 몸에서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전부 다 암이 걸려서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 있나요? 그죠?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 몸에서 NK 면역 세포라는 이 면역 세포가 막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의 국방력이죠, 그죠? 그러면 이런 면역 세포가 강화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좀 충분한 수면. 그죠? 그리고 또 뭐 비타민 C를 복용한다든지 또 뭐 적당한 운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강화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늘 생기는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우리 주식시장도 누군가는 계속 여러분들의 계좌를 탐내고, 그죠? 뭔가를 뺏어가려고 하는 이런 어떤 작용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어떤 면역 체계를 갖추시게 되면은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 면역 체계가 뭐냐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계좌에 맞는 포트폴리오 또는 트레이딩, 그죠? 결국에는 좀 욕심을 낮추라는 거죠. 1,000만 원에 맞는 매매 스타일, 그리고 뭐 2천만 원에 맞는 매매 스타일, 또 많게는 뭐 1억에 맞는 이런 매매 스타일을 갖추어야 되고, 그리고 그 매매에서 욕심이 조금 자제가 되면서 여러분들께서 항상 보험처럼 어떤 현금을 유지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현금이 생기면은 주식을 다 사고 있어야 마음이 편하고 현금을 들고 있으면 왠지 불안한, 그죠? 그런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 현금이라는 것이 엄청난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플러스 알파 한 개를 더한다면은 여러분들께서 시장에서 수익이 많이 났거나 이랬을 때 조금 나눠주는, 베풀어주는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께서 한번 면역 체계의 어떤 한 방법으로. 그러면 대표님, 저는 뭐 나눠줄 게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많은 것이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수해 현장에 뭐 1억을 기부했다, 뭐 했다, 이렇게 광고가 나오는 것들은 그거는 광고에 불과한 거지. 우리가 어떤 베풀 때는 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우리가 그저 무주상 보시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이웃이, 그죠? 내 부모가 부모님이 뭐 좀 편찮으시다, 힘드시다 이러면 부모님께 뭐 작은 과일이라도 하나 사드리고, 이웃이 힘들다면 그죠? 옆집에 뭐 작은 과일이라도 하나 집 앞에 놔두고 배를 눌리고 그냥 오는, 아무도 모르게, 그죠? 이런 어떤 제품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많은 것이 아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의 어떤 면역 체계가 갖춰지면은 욕심은 왜 나오느냐면은 시간 때문에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어떤 시간이냐면은 주식시장에서는 이 타이밍이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크로노스라는 시간은 뭐냐면 양적인 시간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운동을 3시간 했다, 뭐 책을 5시간 읽는다, 이런 거지만 여러분들 그 미래셋 프로그램 보면 카이로스라고 있습니다. 이 카이로스는 어떤 시간이냐면 적재적소한 질적인 타이밍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주식에서 타이밍이 중요하다, 언제 사느냐, 그죠? 언제 파느냐, 이게 전부 다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 시간을 배우는 지혜의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화면 한번 보고 다음 코너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러분들 정말 뭐 천당과 지옥을 가신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역시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그저 갈망하는 주식 2차 전지, 그죠? 이 부분이 뭐 포모 현상이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정말 다이나믹한 그런 어떤 현상들이 나왔죠, 그죠? 그리고 거래 대금 같은 부분들도 역대 아마 최고였을걸요. 코로나 시대에도 이만큼은 터지지 않았는데 뭐 하루에 그 코스닥 거래소 시장이 뭐 한 36조, 코스닥 시장이 26조, 그죠?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뭐 26조, 뭐 10몇 조. 이게 지금 상상도 못할 이런 어떤 자금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확한 그런 부분들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은 이는 자금들이 어느 외국 증권사가 좀 파산하면서 물량을 던지면서 그죠? 또 다른 데서 받아주는 뭐 그런 또 현상들은 아닌가. 그리고 지금 월요일 같은 경우는 보면은 그 월요일에서 수요일까지가 대부분 보면 그 2차 전지 시장의 가장 핵심 종목인 여러분들 금약, 그죠? 뭐 에코프로, 뭐 포스코 홀딩스, 뭐 이거는 대놓고 지금 보면은 뭐 그들이 작전 세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작전 세력이 아니고서는 그런 어떤 형태가 만들어질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 종목들의 흐름들이 어땠냐면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만큼, 그죠? 월요일 날도 어떤 그 시세를 발휘했지만은 그 연속성이 수요일 날이 상당히 여러분들이 좀 불안한 심리를 갖춰주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갖춰줬거든요. 뭐 이 월요일 날 움직였던 이 그 2차 전지의 흐름이 화요일 날 또 뭐 LS 관련한 종목들, 뭐 LS 네트워크스라든지 뭐 LS 아시아라든지 그죠? 전선 아시아라든지 뭐 일렉트릭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지만은 이런 종목들은 약간 어떤 형태냐면은 개별 성향처럼 좀 움직였다면 이 지금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이라든지 금량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하루에 이 대형주가 거의 상한가에서 10몇 프로를 빼는 장중 30%에서 40%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이 대형주의 10%는 지금 현재 우리가 상한가 30%면은 거의 30%에 맞먹는 그런 어떤 퍼센테이지인데 불구하고 이 개별주가 움직이는 것처럼 너무나 그저 좀 무섭게 움직여줬던 그런 흐름이었는데 특히나 수요일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이 그 3인방이 금량이나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3인방이 움직일 때 다른 개별 종목들이 전부 다 하락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 종목들만 빨간색을 내고 나머지 1,300개가 넘는 종목들이 전부 하락 포지션을 잡았기 때문에 지금 개인들의 어떤 심리는 어떠냐면은 이 종목들이 올라가면은 어떻습니까? 그 개별 종목들이 내려간다라는 그런 어떤 인식이 딱 박혀서 이 종목들이 올라가면은 개별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어떠냐면 불안한 거예요. 또 이렇게 밑으로 처박지는 않을까 뭐 이런 어떤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좀 조금 이렇게 조율이 됐냐면은 목요일 정도 들어서면서 이제 지금 현재에서 2차 전지와 반도체가 약간 밸런스를 맞추면서 이제 치고받고 하는데 이 반도체는 반도체가 움직여졌을 때 목요일 날 뭐 주성 엔지니어링을 비롯해서 뭐 이수 페타 뭐 많이 움직였잖아, 그죠? 한미 반도체 그날 좀 특징적이거는 SK 하이닉스였습니다. 대형주인데 물론 삼성전자도 움직였지만 이런 반도체들이 움직일 때는 어땠냐면은 오히려 개별 종목들이 상승을 해주고 특히나 바이오 종목들이 더 상승을 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 2차 전지들은 전부 다 파란색을 만들었잖아, 그죠?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은 반도체가 움직일 때는 이 바이오와 같이 이렇게 좀 연동해서 움직이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역사를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시장에서 그 투자자분들께서 2차 전지가 얘들이 움직이면은 불안한 심리가 이제 지금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혹시나 또 더 추가적인 하락을 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금요일 날 약간 해소가 됐어요. 금요일 날 지금 보면은 2차 전지 관련한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그 상승이 어떤 상승인가는 제가 이제 다음 코너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 종목들도 상승하고 반도체도 상승하고 바이오 관련한 종목도 상승하고 개별 종목들도 이렇게 상승해주는 나란히 밸런스를 맞추는 그런 어떤 흐름들이 진행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장에서는 이 시장의 어떤 패턴이 그날 다르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보면은 이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이 2차 전지에 대한 이런 투자가 상당히 많이 좀 들어가 있잖아, 그죠? 그렇다 보니까 뭐 기사도 나옵니다. 제가 뭐 이틀 전에 본 기사에 의하면은 그 수요일 날, 그죠? 2차 전지 에코프로가 막 20% 30% 가까이 급등했다가 10몇 프로까지 막 빠지고 이럴 때 아침에 그죠? 5억 수익이었는데 오후에는 뭐 마이너스 15억을 잃었다. 이런 기사를 봤을 때 역시 그 지금 현재 자금들이 큰 손의 어떤 자금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다. 하루에 거래 대금이 지금 우리가 뭐 얼마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하루에 양대 시장의 거래 대금이 10조를 그렇게 훌쩍 넘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 한 시장에서 지금 26조, 36조, 하루에 50조에서 60조. 그 예를 들어서 금요일 같은 경우는 한 30조 넘는, 그러니까 평균 이번 주 보면은 30조의 어떤 양대 시장에 거래 대금이 들어온다라는 것은 상당히 지금 보면은 시장이 좀 돈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자금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지금 2차 전지에 전부 다 삘이 꽂혀가지고 그쪽으로 몰아갈 거냐, 아니면은 턴에서 순환을 할 거냐, 이런 것들은 정말 이제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라는 거죠. 그럼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보셔야 되느냐 하면은 분류를 하셔서 2차 전지의 가장 핵심 3인방, 그리고 반도체, 그죠? 그럼 개별 종목들은 아직까지 뚜렷하게 나타나 있는 종목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보면 뭐 대봉 LNS라든지 바이오 종목에서 바이오 종목들이 지금 약간 뷰티 쪽으로 좀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는 어떤 종목들, 대표적인 종목들을 여러분들께서 관심창에 딱 올려두시고, 그죠? 그 종목들의 기술적 흐름을 보면서, 그러면 어떤 기술적 흐름을 보셔야 되느냐 하면은 파동이 지금 많이 나온 상태잖아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반도체도 지금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종목들의 지금 보면 2차 전지들은 5일선이 깨진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깨진 상태가 다시 추세를 타느냐? 그러면 반도체는 아직 안 깨졌는데 깨졌느냐? 그러면 지금 바이오들은 전부 하단부에서 밑에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데 이것들이 치고 올라오느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 지금 시장에서는 어떠냐면은 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뭔가의 어떤 움직임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차 전지들이 약간 조정을 볼 때 뭐 새롭게 중소형주들의 어떤 반란이 일어난다. 지금 들어와 있는 그 자금들이 그런 어떤 식의 종목들을 불러일으킨다면은 여러분들께서는 짧은 시간에도 상당히 수익 구조가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어떤 종목이 움직이는지 다음 코너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제가 이제 그 유튜브, 지금 제가 이제 이 방송은 이데일리 TV 유튜브로 지금 올라가고요. 제 개인 채널 유튜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많이 안 보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이제 그 전체적인 흐름, 그리고 시장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 이런 어떤 패턴의 종목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지금 종목이 이렇게 움직이구나. 이 시장이라는 거는 패션이거든요. 늘 그 종목이 움직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을 어떻게 여러분들께서 조금 대응을 하셔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 제가 올려드리니까 좀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토요일마다 이제 이 방송이 끝나고 나면은 제 유튜브와 이제 이델리 온과 연결시킨 그런 어떤 무료 방송을 진행을 하거든요. 저녁에는 좀 많은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이 방송에서 다 못했던 이런 부분들 또 여러분들하고 얘기하고 이제 또 앞으로 방향성을 찾고 뭐 그런 어떤 제 유튜브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좀 참고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오늘 방송이 11시에 진행이 되잖아요. 11시에서 12시까지 진행이 됐는데 다음 주부터는 12시에서 1시 사이에 진행이 됩니다. 1시간 조금 늦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저기 회사에서 많이 배려를 해주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너무 일찍 오니까 부산에서 하니까 조금 시간을 1시간 정도 이렇게 좀 딜레이 해가지고 하면은 제가 좀 수월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하는데 뭐 여튼 어떻게 감사하고 다음 주부터는 12시부터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이제 우리 종합 지수를 그러니까 이게 코스피죠, 그죠? 코스피 시장을 지금 이제 갖다 놨는데 지금 시장이 어떠냐면은 과거의 시장하고 많이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어제 우리가 코스닥 시장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보세요. 이렇게 지금 차트가 과거에는 이렇게 잘 안 움직인단 말이에요. 푹푹 빼죠, 그죠? 빨리빨리 빼고 당기고 여기도 어때요? 요까지 갔을 때 나스닥 시장은 어땠습니까? 완만하게 이렇게 좀 움직였는데 우리 시장은 나스닥 시장은 조정을 보고 있었는데 우리 시장은 어땠나요? 완만하게 움직이고 있었잖아, 그죠? 결국 나스닥 시장이 조정 보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한 방에, 그죠? 한 방에 그냥 딱 조정을 받아버리고 지금 또 나스닥 시장이 오늘 어떻게 했습니까? 금요일 날 올선을 올랐었죠.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올라서는 이런 작업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결국 어떠냐면은 옅은 커플링 현상은 있는데 그것이 시간차가 얼마큼씩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나스닥 시장은 이렇게 흘러내렸는데 우리 시장은 안 흘러내리고 올선에 있다. 이러면은 뭡니까?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된다? 하락을 준비해야 되고 하락하고 나서 터닝할 때 그죠? 우리 시장은 여기서 더 빠질 것 같지만 어떻습니까? 당겨 올리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 좀 참고를 하시고요. 오늘 저는 이 주식은 과학이다. 그래서 이 주식은 과학이다라는 이런 부분이 좀 물리학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 가속도의 법칙이다. 뭐 이거 이제 그죠? 뭐 중학교 정도 가면 다 배우죠, 그죠? 작용, 반작용, 질량 보존의 법칙 뭐 이런 게 있는데 이 가속도의 법칙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주가가 상승을 할 때 어떻습니까? 가는 종목이 더 탄력적으로 탁탁탁 이렇게 움직이잖아, 그죠? 지금 보면은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 어때요? 끝도 없습니다. 거의 뭐 템버그가 나오고 있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증시 격언에 이 가속도의 법칙이 뭐냐면은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이런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주식은 과학이기 때문에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 원리를 이제 누가 이용을 하느냐면은 상대편이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럼 일단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그다음 작용 반작용은 뭐예요? 이거는 항상 위기가 왔을 때 또 뭐가 옵니까? 기회가 오고 주가가 내려가면은 어떻습니까? 다시 올라가게 되고 가령 예를 들어서 주가가 어떤 특정 기업이 그죠?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뭔가를 하려고 했지만 그것이 약간 연기가 된다든지 뭡니까? 그 진행 상태가 원활하지 않을 때는 주가가 어떻게 합니까? 하락을 했지만은 다시 그것이 원상태대로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상승하잖아, 그죠? 그게 전부 다 이 작용, 반작용에 관한 그런 어떤 부분이고 이 질량 보존이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주식을 사놓고 꿈을 꾸잖아, 그죠? 그렇지만 그 꿈의 양이나 크기가 각자 다 다르지만은 그 흘러갔던 과정은 어때요? 똑같잖아요. 다 고통스럽게 해서 결국에는 만끽하는. 그래서 이 주식시장에서 요 세 가지의 요 원리를 누가 활용을 하느냐면은
세력들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 보완책으로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뭐냐면은 이 부분을 생각하기 전에 그 지배하는 자, 그죠? 그럼 지금 전 세계에서 패권을 가지고 지배하는 나라는 어디예요? 미국이지 않습니까? 미국은 절대 자기 턱 밑에 와 있는 나라에 대해서는 관대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일본이 그랬고, 일본도 환율로서 그들을 그대로 그냥 잡아버렸고, 그 또 80년대, 90년대 소련이 붕괴될 때도 그 미국이라는 나라는 소련을 어떻게 붕괴시켰냐면은 너무 자랑하면 안 돼요. 소련이 그때 이제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도 그때 뭐 너무 잘 나가가지고 뭐 미국에 있는 모든 빌딩도 사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한 방에 이렇게 이제 그 뭐 환율로서 이렇게 딱 죽여버렸지만은 소련은 어떻게 했냐면 소련은 아무래도 지금도 그렇잖아요. 천년 자원이 많잖아요. 땅이 느르기 때문에 석유도 있고 뭐 천연가스도 있고 그런 부분이 그들의 경제 구조의 거의 한 40%를 차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돈 잘 벌어 이렇게 돈을 잘 버니까 무기도 많이 만들 수 있어. 막 이렇게 막 자랑하다 보니까 그게 또 이제 미국이 바라봤을 때는 어때요? 아, 저게 또 저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이렇게 내 턱 밑에 오면 이게 부담스러운데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어떻게 딱 죽여버렸냐면은 기름값을. 그래서 우리가 80년대 상당히 경제적으로 호황을 누렸던 게 뭐냐면은 그 당시에 30달러 하던 유가를 6달러로 팍 내려버리니까 미국 소련 경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폭망하겠죠. 그럼 경제가 폭망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무기를 만들 수 있나요? 못 만들죠. 그래서 결국 소련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됐냐면 망하게 됐단 말이에요. 분리가 됐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또 턱 밑에 와 있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중국이잖아. 그죠? 지금 이렇게 금리 인상을 하는 이런 부분들 지금 파월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은 2024년까지는 금리 인하 꿈도 꾸지 말라. 25년이 되면은 한번 생각해 보겠다. 그것이 무슨 원리와 비슷해지느냐면은 24년 11월이 대선입니다. 그때 이제 누가 이제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방향성이 바뀔 수가 있겠지만은 결국 이 금리 인상이라는 거는 누구를 죽이기 위한 거냐면 중국이란 말이에요. 왜 그럼 중국이냐? 이 중국이라는 나라는 지금 부동산으로 경제가 살려진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동산을 살 때 전부 다 자기 돈으로 삽니까?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 이렇게 빚이 많은가요? 부동산 살 때 담보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허덕이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 빚이 많은 나라가 자꾸 금리 인상을 지금 5%인데 여기서 만약에 한 6%, 7%만 되면은 중국 경제는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이제 보겠다라는 거죠. 미국이 이제 중국이 어떻게 하는가를. 그래서 지금 사실 보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 GDP 대비해서 부채가 한 34%지만은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부채가 GDP 대비 400%고 지금 전분기에 보면은 이렇게 금리를 인상하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GDP는 2% 이상 상승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이 지배하는 나라는 어떠냐면은 그 상대의 핵심을 꿰뚫고 있다라는 거죠. 꿰뚫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공략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나는 거죠. 결국 이 주식시장에서 제가 간망 대응 매수 매도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간망이라는 게 뭐냐면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죠? 작용, 반작용의 원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그들이 이 물량을 잡기 위해서는 악재도 내고 호재도 낸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들께서 악재가 딱 나왔을 때 이 종목이 다음에 다시 탄력적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게 보인다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뭡니까? 관망이라는 거를 조금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들은 그 과학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냐면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대응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가속도의 법칙이죠.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파동을 내는 건 한없이 막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올라갈 때는 여러분들이 뭘 해줘야 되느냐면 대응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대응이냐? 내가 저 밑에 샀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 지금 뭐 150만 원에 막 이래 사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200만 원, 뭐 300만 원 간다 하면서 그렇잖아요, 그죠? 누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뭐 얼마 간다, 뭐 1000만 원 간다, 얼마 얘기해놨고 지금 이렇게 뭐 150만 원에 사는 거는 막 투기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그들이 목표가 그렇다면 어떤 주가라는 거는 조정을 거치지만 그는 어떤 목표가를 제시하거나 이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응이라는 거는 뭐냐면 파동이 나올 시에는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어떤 그걸 해줘야 되느냐면 그 과학적인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파동이 나온 종목은 100% 올스를 기준해줘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것이 200만 원, 300만 원 간다 하더라도 지금 여러분들께서 그 파동의 꼭지에서 여러분들이 허적거렸다면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매수 매도 손절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 그 원칙론에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꿈을 꾸고 아까 그분 질량 보존의 법칙 같은 겁니다. 꿈을 꾸고 그 종목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이 알고 이 그 꿈의 어떤 그런 것들은 정확도가 정확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직접 세력하고 통화해서 이거 지금 뭐 10,000원짜리 10만 원 만들 겁니까? 물어본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단지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셔가지고 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어긋났을 때는 정확한 답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출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가장 이제 이 상담을 하면서 그 했던 부분들이 뭐냐면은 이미 기존 파동이 다 나왔습니다. 보통 보면 과거에는 이래 파동을 만들고 나면은 이 주식이라는 걸 지금 어떻게 합니까? 목표가를 3년을 잡아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뭐 2차 전지 지금 3년 들고 있으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 원리가 뭐냐면은 세력들은 3년이라는 기간입니다. 어떻게 3년이냐? 매집 1년, 띄우는 거 1년, 팔아먹는 거 1년. 그까지가 3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의 물량바지가 되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이 3년이라는 것이 꼭지의 3년이 아니고 전체적인 흐름의 3년이라는 겁니다. 상승해서 하락하는 그런 어떤 단계까지가 3년이기 때문에 너무 여러분들께서 지금 그 맹목적으로 그죠? 이런 부분들은 좀 저는 조금 지양하는 것은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매수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면은 이 파동이 나은 것을 그죠? 옆으로 이렇게 행보를 하거나 이렇게 기고 있잖아, 그죠? 이런 거를 3개월, 6개월 들고 있습니다. 그 과정은 뭐냐면은 제가 볼 때는 파동이 다 나온 종목의 지지는 팔아먹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파동이 나올 때 그들이 그러면 항상 그 최저점에서만 매수가 될까요? 아니거든요. 이 최저점에서 매수해서 파동을 만들 때는 올릴 때도 어떻게 합니까? 같이 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평단가가 어떻게 되겠죠? 높아지겠죠. 그 밑에서 물량을 많이 잡아놨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올리면서도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평단가가 높아지고 그 평단가가 높아진 가격에서 자기들의 어떤 이평선, 개인들이 사줄 수 있는 이평선, 그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세력선을 뭐 5일선에서 지금 20일선까지 왔고 그다음에 지금 또 어디까지 옵니까? 60일선까지 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평단가가 그만큼 낮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팔 수 있는 시간대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주식은 과학이다. 이 과학적인 부분을 이런 어떤 방법들을 여러분들께서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무턱대고 주식은 과학이라고 1더하기 1은 2 이런 원리에서 가만히 이렇게 뭐 손 묶어놓고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관망도 해야 되고 때로는 대응도 해야 되고 내가 또 잘못됐을 때는 매수 매도와 손절이라는 이런 부분들도 생각해줘야 된다는 것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죠?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를 하시고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지난주에 제가 드렸던 종목이거든요. 제가 이제 지금까지 제가 지난주에는 뭘 드렸냐면은 바이오 종목을 많이 드렸어요. 바이오 종목을 많이 드렸는데 이 바이오 종목의 매수 포인트는 뭐라고 했어요? 항상 제가 드리는 종목은 월화의 저점을 잡고 올선이 깨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짱대 양봉에 대한 눌림목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종목들이 전부 다 지금 보면은 다 올선을 깨고 내려갔고 그나마 요 종목들이 좀 뭡니까 수익률이 좀 높았어요. 지금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아주 지금 잘 가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시장에도 우리가 왜 그 여러분들 그
순살 치킨 있잖아요. 순살. 그래서 순살 치킨은 뭐예요? 뼈가 없는 그런 어떤 치킨, 그 순살 치킨은 맛은 있어요. 맛은 있잖아, 그죠? 그 순살 치킨이 있다 보니까 요즘 또 순살 아파트도 있어요. 뭐예요? 뼈대가 없는 철근을 앓는 그런 또 아파트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주식시장에도 순살 바이오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거는 맛이 있고 어떤 거는 뭐예요? 중심이 돼야 되는데 중심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별 의미가 없는 게 있잖아, 그죠? 그러면 음식은 어때요? 순살은 맛있지만은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뼈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뼈대가. 그럼 보세요. 지금 이 바이오들이 지금까지 제가 작년 9월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이 종목을 드렸을 때, 그죠?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하는 경우는 별로 없었어요. 그 왜 그러느냐? 그러면 이런 애들이 나중에 안 봐야 되느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속임수일 수도 있어요. 더 밀었다가 그 밑에서 지지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은 왜 얘들이 순살 바이오냐면은 뼈대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뭐예요? 앞으로 우리가 2030년 뭐 몇 년까지 전부 다 전기차를 할 거고, 그죠? 그 전기차에 들어가는 뭐 배터리, 그 소재, 뭐 양극재, 음극재 이래서 확산이 되면서, 그리고 또 그게 현실화되고 정부에서도 지원을 하고 미국에서도 보조금이 나오고 또 친환경이고 뭐 이렇게 좀 어떤 이슈가 될 수 있는 이런 모멘텀 거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뼈대가 있는 거예요, 뼈대가. 그리고 그것이 또 뭐냐면 실적으로 나오고, 그죠? 이런 어떤 현상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바이오라는 이 부분은 어떠냐면은 뼈대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이오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면은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극복해야 되는 부분들이 암이잖아요. 그러면 이 암과 관련해서 뭡니까 뭐 표적 항암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됐냐면 약간 조금 시큰둥해지고 또 이제 또 극복할 수 있고 뭐 치료를 또 암 치료를 안 받아도 뭐 건강해지는 그런 또 환자도 생기고 뭐 이게 그죠? 뭐 유산소 운동이다 뭐 산소를 많이 공급하면은 뭐 또 좋아진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바이오 부분이 뭐로 살짝 지금 움직이느냐면은 뷰티 있잖아요. 아름다움 쪽으로. 그죠? 예를 들어서 탈모라든지. 그죠? 지금 보면은 뭐 물론 그 앞에도 지금 뭐 당뇨병과 관련돼 있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당뇨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뭐 치료가 불가능하고 예방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잖아, 그죠? 그런 부분들이 자꾸 만들어지고 또 뭡니까 비만 치료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이 바이오에 대한 부분들이 가지가 조금 다르게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과거와 달리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은 뼈대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K-바이오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그것을 뭐 기술 이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특별한 그런 어떤 모멘텀이 없고, 그죠? 또 누군가가 또 해주지도 않고 지금 보면은 아무래도 이 제약 바이오가 우리는 이렇게 부르짖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아직은 좀 약하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이러다 보면 어떤 현상들이 나올 수가 있냐면은 정말 택도 아닌 얘기들이 나와가지고 막 상한가를 가는 그런 경우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과거에 보면 시장에서 그죠? 저기 뭡니까 보물선 같은 바다에 뭐 보물선을 뭐 발견했다. 그것이 어떻게 된다 해서 막 상한가를 막 연장 가는 것처럼 여기도 이 지금 바이오에서도 어떤 그런 정말 생각지도 않은 그런 스토리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누군가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어떤 형태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항상 이 바이오 부분은 예의주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 이제 2차 전지에서 반도체에서 그죠? 이제는 바이오로 건너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점이 다가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 제가 이제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이 지금 가장 시장에서 핵심이거든요. 금양, 그죠? 금양, 에코프로, 지금 포스코홀딩스인데 보통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하락을 했을 때 우리가 하락하고 이런 양봉이 나왔을 때 우리가 낙폭과대에 의한 기술적 반등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 뭐 데스켓 바운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용어는 뭐냐면은 이 고양이가 캐시 그죠? 바닥에 탁 떨어졌을 때도 떨어지고 나서 조금 이렇게 튕겨 올라오는
그런 어떤 현상들이거든요. 이 용어는 1980년도 영국 정권가에서 처음 사용됐던 얘기인데 제가 오늘 왜 이거를 얘기를 하느냐면은 왜 이 낙폭과대에 의한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느냐면은 확실하게 딱 살아나려면은 5일선을 딱 뚫어야 됩니다. 지금 세 종목 다 보면은 금량, 요게 지금 시장의 3인방이거든요. 지금 에코프로, 자 그다음에 또 뭡니까? 포스코홀딩스. 자, 요 세 종목이 전부 다 어떠냐면은 5일선을 어떻게 했어요? 못 올랐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5일선을 올라서지 못하고 한미 반도체처럼 여기서 양봉을 이렇게 캐면은 이렇게 붙어서 올라갈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세 종목은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포스코홀딩스나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에코프로나 그죠? 금량이나 요런 종목들이 만약에 여기에서 이렇게 음봉을 때리고 내려온다면은 이제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면은 조금 조정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왜 그러면 이 에코프로나 금량이나 포스코홀딩스를 집중해서 봐야 되느냐? 시장의 중심이라는 거죠. 얘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쪽으로 테마가 몰려갈 수 있다는 거죠. 왜? 시장에 지금 돈이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들어왔고 그 개별 종목들을 하루에 6%, 10% 이렇게 뺐던 종목들이 바로 다음 날 어떻게 했습니까? 반등을 줬잖아요. 그거는 누군가의 매집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을 매집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 줄줄줄줄줄 이렇게 흘러내립니다. 근데 바로 다음 날 딱 대반등을 줬다라는 거. 그럼 대표님 그 개별 종목들이 다 5일선을 올라오지 않았는데요. 개별 종목은 5일선을 올라오지 않아도 파동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하단부에 있을 때는 지금 상한가가 뭐예요? 30% 상한가잖아요. 바로 당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있기 때문에 지금 그 개별 종목과 지금 에코프로 그리고 금량, 포스코홀딩스의 해석 방법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거를 보유하고 계시고 고점에 하신 분들은 다음 주에 아주 잘 봐야 된다는 거죠. 음봉이 나오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음봉이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흘러내려서 좀 조정을 보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제가 조금 종목을 엄선해서 조금 추려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제가 바이오로 몽땅 드렸는데 이제 너무 순살 바이오니까 그 좀 수익률이 그죠 크게 많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제가 좀 간추려서 나왔는데 이거는 지금 이미 이 지금 대봉 LS 같은 경우는 이거 참 유명한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2013년, 14년 그때 아마 일본에 쓰나미가 왔을 때 그죠 단기간에 여러분들 그 스피룬이라는 룬이나 그죠 그런 어떤 보조식품 들어보셨죠 그죠 그때 뭐 그거를 해가지고 이게 모든 핵을 뭐 정화시켜주고 뭐 그거 하나 먹으면 막 모든 것이 다 건강해지고 그렇게 해서 이 대봉 LNS가 그 틈을 타서 200% 넘는 그 당시 상한가가 아마 한 12%, 15% 이렇게 됐을 겁니다. 그때 상한가만 한 대여섯 방 쳤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그 대봉 LNS인데 이 시장이라는 거는 역사라는 거는 있잖아요. 참 신기한 게 돌고 돈단 말이에요. 얘가 이 지금 에코프로와 그다음에 금량, 2차전지, 포스코 홀딩스 이런 애들이 딱 나왔는 그날 그죠? 얘들이 마지막 마무리 상한가를 감아주고 걔들이 폭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 시장을 보면서 야 이제 바이오로 가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그 나왔는 애가 뭐냐면 지금 이 대봉 LNS인데 얘는 지금 비만 치료제 그죠? 제가 뷰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런 쪽으로 지금 좀 움직이는데 여기 상한가 치고 눌리고 상한가 치고 좀 관심 있게 좀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되지 않겠나. 왜? 대장으로 나왔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신데카 바이오, 그죠? 대장으로 나왔다. 그 종목도 지금 보면은 완전히 무너진 건 아니에요. 아닌데 이제 그 그림을 그리는, 그죠? 형태를 좀 지켜볼 만한데 일단 신데카 바이오는 뭐 AI 쪽으로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좀 보시는데 이 지금 대봉 LNS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께서 뭐 그런 맥락으로 좀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전부 다 강한 종목입니다. 왜 강한 종목이냐면은 지금 이 강하다는 거는 뭐냐면은
그죠? 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자이글 같은 경우도 이 2차 전지와 관련해가지고 이번 올 여기 앞에 지금 차트가 안 보여서 그런데 올 3월, 4월에 단기간에 770%가 나왔어요. 이 종목이. 뭐 4,000원, 5,000원 가지고 저 얼마입니까? 38,000원, 39,000원까지 상승했던 종목이거든요. 그 종목이 자 보세요. 이렇게 이제 하나의 탑을 만들고 지금 4월 아닙니까? 지금 오늘 몇 월이죠? 이제 7월, 8월. 한 3, 4개월 이렇게 이제 박스를 만들고 다시 어떻게 했습니까? 고개를 이렇게 들고 나왔죠. 그죠? 그러면 이 주식의 끼라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 끼가 있는 사람이 그 끼가 항상 어떤 타이밍이 딱 맞아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끼를 발휘하지 그 끼가 자꾸 이렇게 수그러듭니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주식도. 그래서 지금 이 자이글 같은 경우는 2차 전지와 관련해서 그죠? 이렇게 좀 움직였지만 제가 봤을 때 이 끼를 좀 더 발휘하지 않겠나. 그죠? 그럼 보통 이렇게 상한가를 쳤던 종목들의 트레이딩 방법은 어때요? 근데 눌림목을 주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볼 때 항상 기준을 5일선 기준으로 하셔가지고 지금 보면 뭐 LS 네트워크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 보면 뒤늦게 이제 시작하고 있지만은 쉽게 그렇게 안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 종목들은. 몇 박자에서 쉽게 죽지 않느냐면은 5일선 기준으로 3박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항상 제가 그랬잖아요. 그 이 3박자가 왜 3박자냐? 1, 2, 3 3박자. 최초의 음의 수, 최초의 양의 수가 합쳐진 게 3이니까 이 사람들은 이 3에 대한 이 인식이 상당히 좀 우호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게 우리가 뭐 3박자, 뭐 3번만 하자. 이게 이 주식시장에도 그 사람들의 어떤 심리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정해져서 뭐 교과서에서 이거 3박자로 합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첫 박자에서 가는 경우도 있고 2박자에서 가는 경우가 있는데 가장 마지노선의 박자가 몇 박자냐면 3박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이 3박자의 흐름을 한번 잘 지켜보는 그런 흐름을 갖추면서 뭐 하다못해 뭐 이런 파동이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께서는 충분히 그죠? 좀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지니너스 같은 경우도 이것도 지금 보면은 제약 바이오거든요. 얘는 지금 어떻게 지금 형성이 되고 있냐면은 계단식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죠. 계단식으로 그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게 지금 상을 쳤네요. 오늘 요 마지막에 상을 쳤는데 이 계단식에서 상을 쳤지만은 이 신고가를 쓰면서 지금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냐면은 앞전 고점을 도전하는 이런 어떤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요즘은 어떠냐면은 상한가를 바닥에서 쳐줄 수도 있고 또 어떻습니까? 저렇게 위에서 높지 않은 파동에서 상한가를 쳐주면서 저 위에서 움직이다가 레벨업하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지니너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그런 어떤 뭐 제약바이오 지금 보면은 밑에서 뭐 올라왔습니까? 신풍제약 올라왔잖아, 그죠? 그럼 신풍제약 올라오고 이런 종목들이 올라올 때 그 전부 다 모멘텀이 뭐예요? 코로나잖아, 코로나. 다시 이제 코로나가 어떻게 되나 어쩌나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 그죠? 그러면 결국 이 주가가 테마가 만들어질 때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하면은 이렇게 그냥 2차 전지 뚝 끝나고 반도체 뚝 끝나고 뭐 이렇게 바이오팡 이게 아니에요. 스물스물 여기는 스물스물 죽어가면서 또 여기는 또 스물스물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렇게 조합이 되는 거지 뭐 무 자르듯이 딱 잘라고 끝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바이오들을 계속 여러분들에게 집중적으로 보시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하나씩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종목들이. 근데 그 종목들이 보면은 익숙하지가 않아. 내가 알고 있던 과거의 그런 종목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게 지금 키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시장에서는 개인들이 그 잘 모르면서 선호하지도 않으면서 이게 무슨 그게 있지 이런 그런 어떤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들을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서남이라는 거는 뭐 초전도체, 그죠? 이거는 뭐 전 세계 과학자들이 이런 부분을 연구하는 것이 꿈이라고 하는데 뭐 우리 연구진들이 뭐 어떻게 했나 봐요. 이거 조금 독특한 테마죠, 그죠? 초전도체, 그죠? 모르겠어요. 여기 뭐 30도씨 뭐 상온에서 뭡니까 전기 저항이 뭐 0이 되고 어쩌고 뭐 이렇게 해놨더라고 보니까 해놨는데 요는 지금 선암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이 기술적으로 보면은 여기 보세요.
상당히 어떻습니까? 많은 시간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 박스에서 그죠? 요런 부분들이 딱 보면은 좀 보이시죠? 이제 여러분들도 그죠? 여러분들께서 이 기술적 흐름을 볼 때 맨날 요 눈앞에 떨어져 있는 거 파란불이네 빨간불이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전체를 쫙 이렇게 펼쳐놓고 이렇게 딱 보면은 좀 작업이 됐네. 그죠? 이렇게 되면서 제가 그랬잖아요. 매집도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좀 딱 이렇게 모양을 갖추면서 쫙 박스를 하면서 지금 딱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이평선이 정배열로 딱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트레이딩을 하면 좋겠습니까? 5일선 기준으로 하면 되잖아요. 지금 제가 드리는 모든 종목들은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5일선 기준을 해라. 그죠? 왜? 진행 상태이기 때문에 ING이기 때문에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5일선 기준을 해줘야 되고 만약에 5일선이 딱 깨지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겠나요? 다시 저점을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이 테마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좀 여러분들께서 유심히 보는 전략 나빠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딥노이드네. 그죠? 이거는 지금 우리가 의료 영상, AI 뭐 움직였습니까? 처음에 루닛 움직였잖아, 그죠? 뷰노 움직였잖아, 그죠? 지금 제가 이 딥노이드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유튜브에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 이랬는데 말씀드리자 뭐 이렇게 좀 상 들어가고 이런 모습인데 지금 이 AI 부분도 이제 이 AI 우리가 이제 연초에 코난 테크놀로지를 비롯해가지고 그죠? 또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지금 또 살살 붙고 있더라고요. 바닥을 쫙 찍고 이렇게 돌리면서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파동 나오고 어떻게 했습니까? 싹 한참을 지금 쉬다가 지금 이제 이 AI가 움직이면 같이 뭐가 움직이느냐면 로봇도 같이 움직이거든요. 또 9월, 10월에 또 두산 로보틱스가 또 상장되잖아, 그죠? 그거와 약간 맞물려서 또 펌프질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AI도 여러분들께서 좀 눈여겨 보셔야 되는데 지금 바닥에서 뭐 솔트룩스라든지 이네들 좀 올라와가지고 좀 그림을 좀 그리고 있고 지금 딥노이드 같은 경우도 지금 또 뭐 의료용 AI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붙어주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또 참고적으로 좀 한번 관찰해 보는 것도 나빠 보이진 않고요. 마지막으로 뭐냐면은 이 이랜드인데 이랜텍인데 이랜텍은 지금 뭐냐면은 2차 전지입니다. 얘는 지금 바닥에서 2차 전지 상당히 많잖아, 그죠? 2차 전지 많은데 얘가 지금 바닥에서 대량 거래를 치고 올라오니까 요거는 가장 여러분들께서 배운 여기서 많이 학습을 했잖아, 작년에, 그죠? 그런 어떤 부분들로서 지금 움직이고 있으니까 역시 이 종목도 어떻게 한다? 막 이렇게 막 달라붙어서 라기보다는 이는 어떤 폭에서 그래서 이 종목이 움직이는 패턴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전략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고진감래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합니다. 고진감래는 뭡니까? 정말 힘들게 그죠? 고통을 받았을 때 좋은 일이 생기고 이 얘기는 뭡니까? 좋은 일이 생기려면은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고통받고 있다면은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니까 자기 자신을 믿고 한번 힘차게 달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